예,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카이스트 갈 거야 님께서 10월 2일 날 올려주셨어요. 중3 딸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둥이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같이 살기가 싫습니다. 유유유유. 영재고 떨어지고부터 애가 폭력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력했지만 바라던 영재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렸습니다. 공부해서 뭐해? 해도 떨어지면 소용없게 되는데. 영어 단어 외우랬더니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텐데 힘들게 외우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기숙학원 보내려고 상담받고 왔더니 휴대폰을 던져서 부셔놓더라고요. 유유유유. 요즘은 욕도 서슴없이 합니다. 에휴, 남편은 그냥 공부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점점점. 저는 놀고 있는 아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중3 딸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다정함은 어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강아지한테만 다정한 우리 집 중3 딸, 내가 엄마인데 점점점 같이 살기가 싫어요. 유유유. 이 아이 어쩌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의금부를 압송해라. 저 강아지와 함께 같이 의금부를 압송해라. 뇌 죄는 의금부에 가면 밝혀질 것이니라. 강아지는 무슨 죄입니까? 같이 압송해라. 어서 압송하라. 자, 그 사람 떠오르네. 옛날에 그 포청천이라고. 네. 네. 그건 죽이는 거야. 그건 작두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요 정리를 좀 하면은 중3 여학생이고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도 욕심도 많았고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폭력적으로 변한 거죠. 욕도 안 하는 애가 욕도 하고 막 공부해서 뭐하냐? 뭐 휴대폰은 막 박살내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표현에 따르면 눈빛에 다정함이 하나 없어졌고 강아지한테만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딸 어떻게 해야 같은데요? 되나요? 그냥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춘기지 자,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분석. 일단은 펜타킬 선생님은 일단 사춘기의 일종이다.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언제든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재학교 이 불합격이 도화선이 됐던가 아니면 사춘기와 맞물려서 그냥 영재학교가 떨어졌는데 이 원인을 사춘기가 아니라 찾다 보니까 이 영재학교 불합격에서 찾고 있던가 하는 상황이 아닌가. 아이가 착하고 순했다가 갑자기 이제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춘기가 조금 늦게 오는 애들이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때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사춘기도 한 중1, 2 때 많이 오지 않나요? 원래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도 많이 초등학교 와요. 고학년 때도 여자애들은 빨리 온다고 예. 그러더라고. 사실은 예. 옛날에는 사춘기가 없었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사춘기라는 기간을 심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불효, 불충 어디 사춘기가 들이댑니까? 예? 바로 멍석마리로 그냥 사춘기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유교국가에는. 멍석말이는 안 했어. 유교국가에서는 사춘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초리 예. 정도의 회초리. 자, 어쨌든 유교 국가에서도 없었으나 사춘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신체적이나 이런 특징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가업 있잖아요. 부모님의 가업을 아이가 이어서 살던 그런 시기에는 사실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 산업사회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공장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얘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순둥순둥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 이게 우리가 이런 애들이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요 1318 요 시기를 이제 사춘기라고 이제 명명을 한 그래요? 거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뭐야? 하여튼 이 교학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보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막 그 남의 밭 막 훔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네. 그런 행동을 그냥 언어로서 규명했다는 거죠. 규정을 했다.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춘기도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분이셨는데 그 사업하다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집이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엄청 변했어요. 갑자기 술 먹고 그쵸. 난폭해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실패를 하면은 다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춘기 증상도 있지만 홍프로님 분석은 실패와 좌절이 가장 큰 원인이다. 태어나서 처음 특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딸린 가장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스러우면은 본인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막 안 그러던 사람이 막 변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태어나서 제일 처음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저는 그 반응인 거다. 반응이라고 봐요. 예. 저도 카이스트 갈거야님한테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이 아이가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성인으로 비유를 드리면 정확하게 홍프로님 말씀 그대로예요. 본인이 평생간 모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딱 했는데 동업자 펜타가 날랐어. 5억 들고. 빵집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날랐어. 빵집을 무슨 5억씩이나 들여서 무슨 네. 빵집을 차리려고. 대단한 걸 대한민국 몰라요. 최고의 베이커리를 가자 우리가. 했는데 어. 도망쳤어. 날랐어. 그럼 이제 그때 그 그때 절망감, 그 절반감. 진짜 인생 살기 싫고.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 다 끌어갖고 지인한테 5억 빌리고 누구한테 5억 빌리고 했는데 얘가 50억 나 먹고 근데 날랐어. 언젠가 이렇게 한번 칠라 그랬거든. 아니한테. 그걸 알고 있네. 아이씨, 이 형 역시 똑똑해.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한강 다리 보면서 술 먹죠. 진짜 그렇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둥이였어요에 그 갇혀 있으시면 안 된다고 봐. 얘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아이는 거의 어른으로 치면 거의 자살 직전의 충격과 공포와 그걸 느끼고 있다고 저는 어른으로 봅니다. 따지면은 한강 뷰를 보려고 맞아요. 그러다가 엄청 힘든 상태예요. 지금 한강 다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가 떨어졌어요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인생 망했다고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예요. 예. 얘 지금.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얘도 지금. 왜냐하면은 강아지한테는 다정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왜냐면 강아지는 자기한테 뭘 안 그러거든. 얘는 지금 위로받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될 네. 거예요 아마. 예. 마음 컨트롤도 안 되고 본인이 모든 승부욕도 되게 아마 셀 겁니다. 열심히 했을 거고 떨어졌을 때 이 정도로 충격받고 이러는 정도라면 지금 본인이 그 심적인 고통을 저희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어릴 때부터 영재고 재원이라고 주변에서 주변에서 받았던 많이 했겠죠. 모든 그 인정과 프리미엄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를 영재고를 준비하게 했던 그 주변에 바람났던 사람들을 싹 다 의금부로 압송해. 모두 합쳐라. 그런 사람들까지 예. 오늘 의금 많이 나오네요. 제가 그 이제 뭐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전사고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소위 우리나라의 그 영재 교육의 어두운 예. 면입니다. 이게. 예. 보세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합격했습니다. 영재학교는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다룰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영재학교든 뭐든 준비하는 건 좋은데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이걸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고 떨어져도 괜찮아.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이번 이렇게 뭐 준비하는 노력만 해도 우리는 크게 의미가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어머님도 아마 충격이 커셨겠죠. 아마 분명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학원에서도 둘 다. 된다고 했을 예, 거예요. 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아마 저를 만났으면 저는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충격. 근데 이 아이가 엄마도 붙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기대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뭐 미안해가 아니라 이런 화풀이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상. 거기다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아버지가 또 그렇게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공부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아버님은 말이 별 아니고 관심이 없을 것 그냥, 같아요. 그냥 좀 냅둬봐. 아, 잠깐만. 그렇게? 이런 얘기지. 야, 시키마. 때려쳐 이건 야, 아닌 것 어디에 같아요. 지금 뭐 너- 이게 아니지. 아니 좀 직구하기. 아니 얘가 좀 욕도 하고 네. 공부 안 하고 뭐 해도 좀 부수고 하니까 야 너 그렇게 하려면 아이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욕은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욕은 요즘 중학생들 정도 되면 패시브지 욕이 네.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도 뭐 이 정도. 예. 부모님한테 할 정도 되면 이게 좀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예. 욕을 예. 페루나네. 예. 부모님한테 욕을 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어머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이의 내면 상태가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겠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겠지. 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뭐 공부고 나발이고 얘는 지금 정신의학과랑 심리 상담 오은영 박사님 만나러 가야 돼. 오늘 박사님 요즘 바빠서 못 바빠서 안 만나신대. 된대잖아요. 만나러 가야 될 정도의 상태지 지금 뭐 기숙학원 상담 받고 이럴 상태가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머님이 굉장히 조급하신다는 느낌? 어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았겠죠. 아이가 그쵸, 이상해졌으니까. 근데 이상해졌다기보다는 떨어진 것도 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을 네. 거고 그거 연쇄적인 거죠. 예.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약간 오히려 푸시를 하고 있는 느낌 아이를? 저는 맞다고 네. 봐요. 아이디도 벌써 보세요. 아이디가 틀렸어. 그렇죠. 카이스트 보낼 거야로 바꿔야 돼. 갈 그러니까 거야.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아이디도 벌써 이제 압박스럽잖아요. 아이한테 아이 이 충격 받고 막 거의 뭐 진짜 나쁜 생각을 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는 아이 상태는 거의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좌절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오히려 지금 너 놀면 안 돼. 영재고 떨어졌다고 놀면 안 돼. 맞죠.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해서 푸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너는 좀 영재가 잘못됐다. 아니었어. 그러니까 놀면 안 돼. 이제부터는 넌 노력밖에 없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안 미치는 거야. 들리죠. 지금 펜타한테 5억 날려가지고 길에 나앉게 맞아. 그럼 생겼는데 나 안게 생겼는데. 야, 너 좀 프로가 오더니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술 먹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자식을 생각해봐봐. 너 이럴 수 있어.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야, 내가 저 사발 때부터 알아봤어. 예. 딱 망할 거야 저렇게. 자,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각자. 일단 저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일단 그 비유적으로 들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겉은 멀쩡해져. 저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적으로는 심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이 멀쩡하다고 이렇게 얘는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심각한 환자입니다. 이제. 예, 얘는 지금 바로 저 같으면 정신의학과에 바로 데려가야 돼요. 이제. 우울증도 곧 있으면 올 거고, 예, 뭐 공황장애니 뭐 이상한 증상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떨어진지. 근데 한 3-4개월만 가도 진짜 이상해져요. 바로 이런 상담 전문가나 정신의학과나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어머님이 당장은 얘를 환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크게 나서 뭐 온몸에 막 뼈가 다 부러지고 이런 상태인데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정신의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구술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얘가 귀신씨였다고 생각한 네, 거라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푸시하시면 안 되는 상태고 핵심은 회복인 거고 이 아이는 사실 외롭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너 괜찮고 너는 노력 충분히 열심히 했고 떨어지는 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거 운인 거지. 너는 충분히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제 생각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한두 번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회복되는 시간은 다 못 기다려요. 왜냐면 말씀대로 야, 영재가 떨어졌어? 그럼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또 마인드가 있단 네. 말이에요. 저는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뭐 기숙학원 이런 절대 이런 데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병원 보내야 되는 수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연을 올릴 정도면 네. 아마 이것저것 다 많이 경과된 상태,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신 이건- 상태로 네. 올렸을 거라고. 뭐 펜타키 선생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이들? 잘 대책이 없죠. 일단은 지금 한희 쌤은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셨잖아요. 저 진짜 심각한 상황. 일단은 몇 번 봤어요 물론 이런 저는 애들을.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 네. 생각에는 그냥 좀 더 심각한 걸 접으면 뭐 자살을 하고 뭐 이 정도까지 곧 얘가 뭐 항해 갈 거다. 뭐 저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싫고요. 보지도 않을 거고 네. 그냥 사춘기라고 봐요. 사춘기랑 예, 겹쳐 있어요. 사춘기라고 지금. 보는데 마침 이거와 이제 맞물려서 도화선이 됐든 뭐든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음흠. 일단은 뭐 저는 당연히 정신의학 정도의 상담을 받아보는 건 당연히 저도 추천을 하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는 막 되게 심각합니다. 당장 우울증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과도기고 또 이게 충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 크게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면 그냥 저는 약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 상황은. 왜냐하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 실패나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는 결국 본인 내성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만약에 뭐 굳이 또 하나 솔루션을 드리면 그 중3 딸이 좋아하는 강아지 보다 더 귀여운 강아지를 하나 더 입양해서 내가 키운다.
엄마도 어머님도 영적인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럴 때 종교가 중요해요. 이럴 그럴 때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특히 기독교가 사실은 이럴 때 상당히 많은 효과라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따라 갑자기도 종교 뭐 의금보도 나왔으니까 이제 네. 기독교도 나와야 되죠. 기독교 갑니까?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시련을 받거든요. 대부분 시련을 받아요. 막 진짜 막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보면 막 엄청 힘들었죠. 개고생하다가 그게 사실은 신의 아들이 겪는 수준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 같으면 신의 아들 안 해. 참고로 그거는. 펜타쌤이 한때 목사를 꿈꾸셨기 때문에 성경 이런 것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고생하고 거기 뭐 아브라함도 맨날 개고생하고 뭐 자기 네. 아들 뭐 죽일 뻔까지도 하고 막 근데 뻥이었어 막 이러고 신이 그리고 욥기 보면 욥은 진짜 욕만 나와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욕만 계속 나오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라고 바꿔야 돼요. 그건 성경은. 욥기라고 욥기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실현의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하거든요. 일단 이유가 있다. 뭐 감당할 수 있는 실현만 준다. 그래서 저는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때. 불교, 아니 기독교, 뭐 이슬람교, 잠깐. 이슬람교, 불교는 기독교, 다음 솔루션 때 천주교, 혹시 뭐 동국대를 지원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한번 바꾸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종교나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주셨고요. 홍프로님은요? 만약에 제 딸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3개월간 개가 되자. 뭔 개가 돼요 갑자기? 강아지처럼 살자. 이미 개잖아요. 너. 그 개첩 아닌가요? 네, 강아지처럼 살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 이게 뭐 준비를 했네. 네. 강아지한테만 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옆에서 항상 그거지. 항상 같이 있어줬잖아. 그게 핵심이죠. 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노력하든 안 하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든 항상 같은 자세로 똑같이 따뜻하게 있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저랑 와이프랑 3개월 정도만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건데 만약에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은 그때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저는 이거 왜냐면 그럼 와이프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쉬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안 쉬면 앞으로 못 달리니까. 이거 1년 갑니다. 1년 넘게 갑니다. 이거 이때 오히려 회복 안 되면. 다쳤을 때 회복을 제대로 하는 게 네.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가 영재학교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영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 해놓은 게 금방 도움이 사라지지 돼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 이 또한 지나가는 이 시기를 잠깐 넘기면 다시 추스리면 당연히 학업적으로는 여기저기 분명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래서 강아지처럼 그 뭐 개 흉내를 냅니까 집에 가서? 에이 이것도 1차원적 그렇게 되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개가 되자. 공부 뭐 인생 진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아예 하지 마.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그렇지. 먹고 예. 따뜻하게 보내고 어느 개가 맛있는 걸 아니다 않습니까? 뺏어 아니, 먹지. 아이랑 같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개 그리고 분명히 저는 3개월 정도 안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딸아이가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일상으로 접어들면서 그쵸. 고통도 잊어버리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불안해서 공부를 좀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베스트긴 한데.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좀 조급한 느낌이 좀 보여서 그 중간중간에 어머님도 좀 힘드시고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좀 받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충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근데 충분히 좋겠고. 이제 엄마도 네. 같이 살기가 싫다 딸인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 아이디도 카이스트 갈 거야도 그렇고 진짜 어머님도 분명히 욕심이 있는 것 욕심이 같아요. 있는 것 상당히 욕심이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그 자기가 쌓아놓은 걸 이렇게 다 받아가는 형태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머님 본인도 조금 내가 혹시 아이한테 너무 푸시한 거 아닌가? 이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뭐 있어요. 탈락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딸한테 그리고 탈락 전에 준비 과정에서 내가 심하게 무조건 너는 영재 붙어서 너는 카이스트 가야 돼. 너는 카이스트 가서 엄마 나중에 카이스트 가면 엄마한테 뭐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막 기대치를 되게 막 높인 건 아닌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어머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오히려 이런 위기가 되게 저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갈거야님께서도 조금 푸시하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런 친구는 하여튼 회복만 되면 성적적인 부분은 치고 올라갑니다. 그건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근데 하셔도 돼요. 저는 회복이 그것도 문제다, 약간은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얘가 영재학교 준비했었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자체로 나오는 무조건 건 성적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냉철. 그러니까 입시 문제는 지금은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니까. 근데 요 상황을 일단 좀 잘 넘기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넘겨지면 그럼 다시 얘가 정신 차려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서영고 이제 이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머님이 같이 살기 싫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살아야죠. 사랑하는 따님이고 가족이고 이럴 때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홍프로님이 되게 좋은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아지처럼 일단 곁에만 있어 주셔도 아이가 아무리 이상 행동을 보이고 힘들어해도 난 네 편이야. 난 언제까지나 널 지켜줄 거야. 이 메시지를 말을 통해서든 뭐 분위기를 통해서든 계속 전달해 주시면 조만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효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가치로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근데 솔직히 막- 최근에는 이 효보다는 네.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막 그리고 뭐 효를- 딸바보, 효를 아들 바보 중요하게 막 생각하긴 이런 했나? 표현, 뭐 이런 음. 표현만 강조되지 효. 알겠습니다. 효자와 효녀가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 아버님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다. 참고로 저희 셋이 잘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효자다. 불효자는 웁니다. 예. 예. 그런 말씀 한번 울면 드리면서 불효자도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결국에는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고 힘내려고 격려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또 해주시죠. 비슷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몇 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늘 비슷해요. 어머님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것도 정답은 없지만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면 이 아이 뭐 이런 오늘 사회에 나온 많은 아이들이 밖에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아이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다른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기대주였다가 이번에는 뭐 또 떨어지면은 옆에서 이제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에 관해서라면 부모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효자 홍프로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펜타스. 뭐 그렇게 참아야 될 필요가 있나? 자식 일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월간 상담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